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조입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 가장 많이 댓글이 달리는 게 저는 양 조절이 너무 힘들어요. 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댓글을 가장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양 조절하는 법에 대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양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63kg에서 53kg로 10kg로 감량을 한 후에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제 인생 최저 몸무게가 39kg였어요. 제 키가 171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제 체지방률 이런 영상을 보시면 42kg에 3%의 체지방률까지 갔던 영상을 보셨죠?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폭식증, 식이장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강박증을 다 겪어봤었어요. 지금은 식이장애도 폭식증도 음식에 대한 강박증도 전부 다 고친 상태이고, 남아있는 강박이라고 한다면 매일 운동을 쉬지 못하는 운동 강박증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주 1회 쉬는 걸로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부터 먹는 양이 적었던 게 아니냐라는 댓글을 봤는데, 저희 집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저희 엄마가 가정주부시면서 집에서 무조건 요리를 해 드셨던 분이라 간식까지 밥을 정말 잘 먹는 집이에요. 저희 남편이 연애를 할 때도 너처럼 잘 먹는 여자는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일단 내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라는 가정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먹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는 양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다시 몸무게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의 어떤 경험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찍은 영상들은 모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과정 중에서 제가 했던 양 조절 방법을 오늘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단순히 밥을 먹을 때 양을 많이 먹는 것과 폭식증이 있는 건 틀려요. 그래서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어떻게 폭식증을 고쳤는지에 대한 영상을 따로 다뤄볼 예정이고, 오늘은 양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양 조절을 하는 방법. 일단 내가 밥을 먹을 때, 집에서 먹을 때, 그리고 밖에서 외식을 할 때 둘 다 양이 조절이 안 되고 많이 먹는 타입인지, 아니면 집에서는 그렇게 양 조절이 어렵지 않은데 저는 외식만 하면 그렇게 양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타입인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집에서 먹는 건 괜찮은데 나는 외식만 하면 그렇게 양 조절이 안 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제한되는 상황을 많이 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는 내가 좀 조절을 해서 먹다가 외식을 하면 그게 조절이 안 돼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양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는 기본적으로 양 조절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 조절이 안 돼요 라고 느끼신다라는 거 원래 먹는 양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원래 먹는 양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주변에도 너 되게 잘 먹는다 라고 해서 내가 좀 많이 먹는 편인가 봐 라고 해서 느꼈던 거지, 내 스스로 양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건 나 이렇게까지 먹을 거 아닌데 오늘 과식했어 라고 매 순간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이어트 개념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나 오늘 과자 안 먹었어, 나 오늘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나 이런 거 안 먹고 오늘 샐러드만 먹었어, 오늘 다이어트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래 먹던 과자를, 내가 원래 먹던 아이스크림을, 나 원래 과자를 뜯으면 한 봉지 다 먹는데 오늘은 반 봉지만 먹었어. 나 원래 아이스크림 먹으면 파인트를 한 통을 꺼내 들고 막 퍼먹는데 오늘은 적당히 덜어 먹었어. 이것만 해도 오늘의 다이어트는 성공이신 거예요. 다이어트는 그렇게 시작해 나가셔야지 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모든 걸 극단적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양 조절을 하는 방법도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평소에 뭘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지, 내가 주로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 내 식사 패턴, 내가 하루에 세 끼를 언제 먹는지, 간식을 언제 먹는지 이걸 또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식사 패턴은 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게 되면 내 몸에서는
얘가 왜 밥을 제때 안 주지? 얘가 언제 밥을 줄지 모르니까 일단 너가 주면 나는 좀 저장을 해놔 볼게. 네가 언제 줄지 모르니까 내가 저장을 해놔야 네가 안 줄 때 내가 이걸 써야 하잖아. 그러니까 좀 쌓아놓고 있어 볼게. 라고 해서 조금 조금씩 몸에 체지방을 축적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고 음식을 먹게 되면 얘는 이때 밥을 먹네? 또 이때 먹네? 또 먹네? 그러면 너는 어차피 규칙적으로 나한테 에너지를 줄 거니까 굳이 내가 저장해 놓진 않을게. 어차피 내가 저장 안 해도 너 또 줄 거잖아. 그렇지?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체지방으로 쌓아두지 않고 먹은 걸 빠르게 소비하는 몸을 만들어줘요. 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하루에 3끼를 먹고 중간에 간식도 먹는데 다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아침은 몇 시에 먹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저녁은 몇 시에 먹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근데 저는 제 생활 패턴이 그렇게 맞추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내 생활에 맞춰서 예를 들어 아침을 내가 몇 시부터 먹겠다. 점심은 이 사이에 먹어야지. 저녁은 이 사이에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세 끼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드셔주세요. 그렇게 되면 몰아서 폭식을 하지 않게 돼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를 일정한 시간에 공급을 해주면 내 몸도 지방으로 굳이 쌓아두지 않게 돼요. 그런 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귀찮든 뭐라든 어떤 상황이시든 식사 패턴을 정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규칙적인 식사 생활 패턴,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을 먹는데 내가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잘 챙겨서 먹고 있는지, 탄수화물만 먹는 게 아닌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탄수화물을 먹든 이거는 제 생각엔 좋은 탄수화물이든 나쁜 탄수화물이든 한 가지 이제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 쉽게 배가 꺼지고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니까 식사 간격도 짧아지게 되고 식사 간격이 짧아지니까 자꾸 다른 간식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에는 너무 탄수화물만 드시는 게 아니고 꼭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요즘 그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일단 식이섬유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근데 사실 이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개념을 떠나서 그렇게 먹어야지 식사 시간도 조금 오래 유지를 해주면서 또 포만감을 줄 수가 있어요. 칼국수, 수제비, 짬뽕, 짜장면, 떡볶이 이런 걸로만 한 끼를 먹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금방 배가 꺼질 거고 간식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식사예요. 칼국수를 먹더라도 해산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칼국수라든지 차라리 파전을 시켜서 같이 먹는다라든지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다른 영양소를 좀 같이 드셔주시는 식사 패턴을 가져주셔야 돼요. 사실 한식 위주로 세 끼만 드시는 분들은 간식을 별로 안 찾으세요. 비만한 몸도 아니세요. 군것질을 하지 않아요. 한식 같은 경우에는 나물류 반찬도 있지, 단백질도 있지, 지방도 있지, 적정한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뭘 즐겨서 먹는지, 내가 정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난 후에 양 조절이 가능해지시는 거고요. 아침에 먹기 귀찮다고 선식 같은 거 다 드시는 분들 계신데 선식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식 같은 경우는 거의 탄수화물만 들어있어요. 그걸 갈면 탄수화물과 당, 복합당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걸 갈아서 마시면 체내 흡수가 정말 빨리 되거든요. 먹었을 때 포만감은 잠깐 생기더라도 금방 꺼져요. 그리고 그런 게 정말 혈당을 많이 확 올리고 확 낮추기 때문에 간식거리를 금방 찾게 돼서 갈아서 만든 음식들이나 주스들보다는 되도록 많이 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래서 식사 시간은 30분 이상을 길게 잡고 내가 음식을 씹게 되면 침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요. 분해를 도와주고 그렇게 자꾸 저작작용을 해줘야 우리 머리에서 얘 밥 먹었네 라고 하면서 포만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막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내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정신도 없고 그렇게 되면서 원래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또 먹게 돼요. 그래서 음식은 항상 30분 이상 내가 최대한 즐기면서 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을 해주시고 천천히 드셔야 먹으면서 배가 차오르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점검을 해서 그 음식이 탄수화물과 단당류가 많지 않은지 그렇다라고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충분히 넣은 식사를 같이 추가를 해주세요. 양을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추가를 해주시고
세 번째, 식사는 30분 이상 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식사를 구성을 해서 드셔주시는 거. 요렇게 일단 세 가지를 베이스로 잡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평일에는 잘 참다가 주말에 외식 같은 거 하면 터져요 라고 하시는 게 아마 치팅데이라는 걸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치팅데이에서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여러분, 치팅데이는 우리 그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선수분들이 정말 그런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식단을 하시다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 번씩 하시는 거, 내지는 리사이클링 데이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좀 이렇게 늘려줬다가 확 또 줄였다가 해서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있는 치팅데이지, 폭식증이 있다거나 평소에 먹는 양이 많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양을 확 줄였다가 참다가 주말에 갑자기 그렇게, 그래 나 그동안 참았으니까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거야 라고 터뜨리기 때문에 양 조절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몸한테도 굉장히 안 좋아요. 건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치팅데이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어주되 양을 조절해 주시는 건데, 그럼 이제부터 양 조절을 어떻게 하냐? 일단 무조건 덜어서 드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식기를 바꿔주세요. 숟가락도 좀 작은 걸로. 그리고 젓가락이나 포크 같은 걸 사용을 해주시고, 되도록 밥도 사실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보다 젓가락이나 포크로 드시는 게 양 조절하기는 쉽거든요. 그리고 그릇을, 밥그릇도 조금 작은 거에 차라리 가득 떠서 드세요. 그러면 더 만족감이 생기거든요. 눈으로 보는 만족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반찬도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반찬통 다 냉장고로 집어 넣어 버리세요. 더 먹으려면 내가 다시 꺼내 먹어야 되는 귀찮음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밥그릇을 작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식기류도 바꿔주세요. 뭐든지 통으로 넣고 퍼드시는 습관부터 바꿔주셔야 돼요.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빵이든 밥이든 반찬이든 전부 덜어서 먹는 습관을 들어주셔야 되고, 이 접시가 비우지 않으면 다음 접시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양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뭐든지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세요. 아니, 과자를 뜯었어. 그러면 오늘 반 봉지 먹었으면 또 내일 또 드세요. 저는 그게 안 돼요. 뜯었는데 왜, 뜯었으면 다 먹어야죠. 왜 뜯은 걸 다 먹어야 하죠? 왜죠? 두면 내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내일도 드시고 모레도 드시고 맨날 드세요. 나 이거 한 봉지 오늘 다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어야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매일 드셔도 돼요. 대신에 조금씩 나눠서 매일 드세요. 그것부터가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이미 반을 성공했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 피자를 한 판을 시켰어. 그러면 일단 2조각만 놔두고 나머지는 냉동실로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2조각을 샐러드랑 야채랑 다른 몸에 좋은 채소들이랑 같이 드셔주세요. 충분히 배부르고 충분히 맛있어요. 피자 먹고 싶어서 드셨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피자를 먹는데 굳이 4-5조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치킨을 시켰어요. 드세요. 내가 먹고 싶은 치킨을 먹었는데 그걸 굳이 한 마리를 다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 한 가지로만 굳이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음식을 드세요. 즐겁게. 몸에 좋은 것도 뷔페 스타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난 다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 나눠서 먹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한 가지를 막 4일씩 5일씩 나눠서 먹다 보면 질리게 돼요. 아, 나 이 과자, 이 아이스크림 질렸어. 안 먹을래. 근데 하루에 많이 먹었다가 또 며칠 안 먹어. 그러면 이게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먹고 또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를 사면 요만큼씩 덜어서 먹고 걔는 집게로 집어놔요. 다음날 또 먹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고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 이제 이 과자 질려서 못 먹겠다 하게 되면 안 먹어요. 안 사게 돼요. 양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쌓아두지 마세요. 좋아한다고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집에서 이만큼 쌓아놓으면 쌓여있으니까 먹게 되거든요. 그때 먹고 싶을 때 사다 드세요. 그러면 진짜 먹고 싶으면 귀찮아도 가서 사 먹지만, 진짜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입이 땡겨서 습관적으로 먹는 거면 없으면 안 먹어요. 그걸 굳이 사다 먹기는 귀찮거든요. 귀찮음심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쌓아두지 마세요. 정리를 해드리면 음식은 덜어서 먹을 거, 그리고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나눠서 먹을 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저장해놓지 말기. 우리 다람쥐 아니니까 쌓아놓고 저장해뒀다가 먹지 말고 먹고 싶을 때 그때 사다 먹는 거. 사실 이것만 해주셔도 양 조절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반적이신 분들이라면. 근데 여기에
폭식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폭식증은 단순히 그런 것보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폭식증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해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사실 양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이런 게 내가 힘드니까 양을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나는 오늘 클린 식단부터 먹자. 적게 먹자. 몸에 좋다는 음식만 먹자. 저건 몸에 안 좋다니까 먹지 말자.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어요. 드시고 싶은 걸 드세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몸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터지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봤다고 말씀드렸죠. 먹고 싶은 걸 먹되 나눠서 먹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고 덜어서 먹고 내 몸을 좀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덜어서 또 냉동실에 다 넣어버리고 그리고 쌓아두지 않으니까 가서 사다 먹어야 되는 이런 귀찮은 상황을 조금씩 만들어주시고 반만 먹었어도 나는 오늘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예요. 굳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샐러드를 먹지 않았어도 내가 먹던 양을 반만 줄였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먹던 음식을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내가 먹던 음식이 뭐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음식의 종류를 바꾸기 힘들다면 양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근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종류도 못 바꾸겠고 양 줄이는 것도 너무 힘들겠고 덜어 먹는 것도 못하겠고 이런 거 다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싶은데 100점 맞고 싶어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다이어트 하냐? 그거 그냥 식욕 억제해주는 약들이에요. 그거 평생 드실 거예요? 아니시죠? 평일 내내 참다가 주말 하루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생 사실 수 있으세요? 못 그래요. 그건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먹는 양을 줄여나가는 건 생각 외로 쉬워요. 내 사소한 습관들만 바꿔줘도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지 않았다면 정해진 시간에 먹어주는 습관, 좋은 야채, 이건 몸에 좋다는 건데 약사 드시지 마시고 그런 거 드시면 돼요. 단백질 같은 거 조금 잘 챙겨 먹어주는 습관. 나이를 먹을수록 뼈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육도 중요해요. 제가 지금 오늘 당장 과자 아이스크림 드시지 마세요. 지금 먹던 거 먹지 말고 다 내다 버리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를 바꿔나가다 보면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도 느껴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이런 음식이 이런 맛도 있었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는 기분? 즐거워지는 기분?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저거 못하겠어요. 그냥 다이어트 약을 사다 먹어볼까? 이런 우리 약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수학도 싫고 과학도 싫고 영어도 싫어. 근데 나 100점을 받고 싶다?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은 내 입맛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그쵸? 체형과 골격도 물론 타고나지만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내 몸이 있고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식습관이 있습니다. 양 조절도 하다 보면 쉬워요. 뭐든지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먹는 거에 크게 제한 두지 마시고 양 조절로 다이어트도 하고 위주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는 걸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걸로도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요. 다음에는 뭐 폭식증이나 여러 가지 강박증이나 이런 거 관련된 영상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나조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 갈게요. 안녕. 깜짝